티키타카 이슈 크림. 바쁘디 바쁜 현대사회 10분간의 쓸모있는 수다 스브스 프리미엄 팟캐스트 티키타카입니다. 저는 선희 기자고요. 오늘 제 곁에는 정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네, 뉴스를 역시 뜨겁게 달궜던 내용 가져왔습니다. 앞으로도 논란이 뜨거울 걸로 보이는데요. 바로 간호법 후폭풍입니다. 관련 뉴스 듣고 오시죠. 간호법과 의사면허 취소법에 반발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 13개 단체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단체 행동을 예고했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 통과했다는 기사 본 것 같은데 네. 심사 단계부터 이게 사실 찬반 입장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을 했고 또 법 통과된 이후에도 의료계 갈등이라든지 뭐 의료 대란 이렇게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 있었던 것 같아요. 당장 뭐 휴진이 코앞인 건가요? 일단 의사협회 등 13개 단체가 간호법 제정에 반발을 하면서 총파업을 예고를 했습니다. 소식 듣고 걱정한 분들 많을 텐데 네. 당장 지금부터 파업을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전국 곳곳에서 연가투쟁과 단축진료로 부분 파업을 먼저 시작을 하고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17일에 총파업을 하겠다. 이렇게 조건을 달아놓고 엄포를 놓은 상태예요. 그럼 당장 지금 모든 의료 영역이 몰스톱되는 건 아닌 거고 네. 그럼 총파업에 나서기 전에 대책을 세워라 뭐 이런 건데 예고된 총파업 날짜가 17일이잖아요. 그럼 2주 정도 시간이 있는 건데 이 요구사항 뭐 대책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거부권이라고 하면은 정식 명칭은 제의 요구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법안 심사 절차 끝에 이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한 거죠. 그 대통령은 이제 법률안에 의의가 있을 때 국회로 돌려보내고 제의를 요구할 수가 있는데요. 국회에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과반수 출석을 하고 출석위원회 3분의 2 찬성을 하면 전과 같은 의결을 통해서 법률안을 확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이 법안을 거부한다고 해서 바로 폐기되는 건 아니고요. 물론 다시 국회를 거쳐야 합니다만 일단 그 파업을 주장한 의료 단체들은 간호법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회에서 간호법 표결 당시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을 거부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막 나가고요. 민주당은 사실상 거의 단독으로 법안 처리했잖아요. 그 법안 통과된 이후에도 지금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네, 간호법을 반대하는 주요 단체들은 국회 앞에서 텐트를 쳐놓고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협회장은 무기한 단식 농성을 하고 있고요. 간호조무사 협회장은 단식을 막 하다가 6일째 탈진해서 병원에 이송되는 일도 있었어요. 이런 분위기면 사실 간호법 반대 측에서는 물러나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간호법 논박은 사실 오래됐잖아요. 선거 공약으로도 여러 차례 등장하기도 했었고 도대체 이게 뭐길래 어떤 조항 때문에 이렇게 갈등이 불거진 건가요? 쉽게 말해서 간호에 대한 법을 새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의료법 안에 존재했던 간호와 관련된 내용을 아예 따로 떼어내서 별도 법안으로 분리를 한 건데요. 네. 간호법에서는 뭐 간호사, 전문 간호사, 간호조무사 업무를 구분을 했고요. 네. 뭐 처우 개선 이런 내용도 담겼습니다. 네, 사실 찬반 논의의 쟁점이 되는 건 간호법 제1조입니다. 네, 간호법 1조라고 하면 사실상 법안의 목적이잖아요. 네, 간호법 제1조 내용을 좀 살펴보면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뭐 간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뭐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한다. 목적으로 한다. 이런 내용이 담겼는데요. 여기서 이제 의사단체가 문제 삼는 게 바로 조문 속에 있는 지역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일반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들으면 네. 지역사회에서 간호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게 뭐 의아한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네네.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의사들은 이 문구가 간호사의 역할이 의료기관 밖, 지역사회까지 확대되어 나아가면 의사의 지도 없이 단독으로 개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거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호법을 근거로 간호사가 병원을 단독 개원할 수 있다. 네. 이게 아직 사실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 대한 우려인데 진짜로 그럴 수 있을까요? 근데 단독 개원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여기서는 이제 간호협회 측 입장을 좀 정리해서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간호협회 측은 의료법 개정 없이 개원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일단
정말 그냥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 대한 우려일 뿐이다.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맞섰습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간호법 속에 특히 1조의 지역사회에서 뭐 활동한다 이런 문구만으로 단독 개헌할 수 있게 된다. 이거는 법에 사실 전혀 담긴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뭐 보건소나 이런 지역사회에서 간호사 7만여 명이 활동을 하고 있었고 네. 단지 이거를 명문화한 것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반면 의사단체 등은 간호법이 만들어진 이상 간호법의 개정을 통해서 얼마든지 간호사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길이 열린 것이고 이 안에서는 뭐 불법 의료행위가 횡행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의료계 종사자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 그쵸. 직군이 네. 뭐 의사도 뭐 한의사도 있고요, 치과의사도 있고요, 다 네. 별도 면허가 있는데 그 중에서 특정 직군을 따로 떼어서 별도 법을 만드는 거는 뭐 한의사법, 치과의사법 이렇게 안 하잖아요. 네. 의료 시스템 전반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이게 의사단체 입장입니다. 이게 정말 간단한 문제가 아니네요. 그리고 또 하나 쟁점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그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논란에 네. 있었잖아요. 특정 직업군에 뭐 일정 이상의 교육 수준을 요구한 건 봤어도 학력에 상한을 두는 건 좀 납득하기 어렵긴 한데 이건 어떤 맥락인 거예요? 일단 뭐 이런 논란이 불거진 거는 사실 이제 간호법 속에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왜요? 간호조무사 시험에 응시를 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네. 1번 특성화고에서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네. 그게 아니면 2번 사설 간호학원을 따로 다녀서 수료를 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학원에서 간호조무사 교습 과정을 이수를 해야 이 자격을 취득할 수가 있는데 다시 좀 정리를 하자면 네. 조무사 지망생 입장에서는 내가 특성학원을 졸업을 하거나 그게 아니면 뭐 다른 전문대학을 나와도 간호학원에 가서 별도로 1년 정도 교육과정을 이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간호법이 특성화고 졸업으로 학력을 제한하는 의도가 담겼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건데요. 왜냐하면 대학을 나와도 또 네. 1년 정도 교육을 이수를 해야 그러네요. 되니까 부담이 네.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간호조무사 측은 전문대학에도 그냥 관련 학과를 만들어서 2년을 공부하게 하면 굳이 사설 학원을 안 다녀도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맞서고 있고요. 간호협회 측은 학원에서 1년 정도면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을 굳이 2년제 전문대에서 양성하는 건 불필요한 학력 인플레이션 그리고 교육비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간호협회 측은 이게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이런 거 자체가 조금 다소 좀 과한 자극적인 표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것도 진짜 치열하네요. 이게 진짜 다양한 어떤 이 직역 간의 갈등, 묵은 갈등이 지금 터져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이제 간호법으로 간호사의 업무 등을 규정을 하면서 뭐 다른 직역들의 업무 영역을 침범할 수 있다는 우려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간호조무사 측도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해야 한다라는 이제 간호법 조항이 있거든요. 네. 이걸 문제 삼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조금 현행 추세를 좀 살펴보면 의료법 안에서는 의료기관 상당수가 간호사보다 간호조무사를 고용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좀 인건비 문제 때문에 간호조무사를 고용을 해서 인건비를 줄이는 추세인데 법적으로 간호조무사를 간호사 보조 역할 이렇게 규정을 해버리면 간호조무사 입장에서는 간호사가 일단 채용이 되어야 간호조무사도 일을 구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응급구조사나 다른 직업들도 저마다 논리를 펼치면서 간호법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간호법 어쨌든 이렇게 치열하게 이해 당사자들이 다투고 있는데 의료계 파업까지 예고를 했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네요. 네, 주요 변수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입니다. 네. 파업을 선언한 의료단체들의 핵심 요구사항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게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에 내걸었던 공약이 간호법 제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거부권을 행사를 하는 건 공약을 뒤집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미 법안 통과하기 전에 여러 차례 중재안들도 파기가 됐던 상황이라서 뭐 거부권을 행사를 하더라도 국회 논의가 크게 달라질 게 없을 것 같아서 참 어려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어려운 문제네요. 간호법 공약을 뒤집고 또 거부권 행사하는 순간 간호계는 또 극렬하게 저항을 하게 될 거고 이 사안 좀 계속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슈 크림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쓸모있는 정보 가져와서 10분 안에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